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잘할 교알못 한나입니다. 요즘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 융합이죠. 오늘은 차량과 통신의 융합으로 이루어진 차량 간 통신 기술의 수준이 어느 정도 와 있는지, 또 어떤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움 주실 교잘할 두 분 모셨습니다. SK텔레콤 기술원에서 연구하시는 최윤영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SK텔레콤 기술원에 근무하고 있는 교잘할 교통공학 박사 최윤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옆에 또 계신 분은 SK텔레콤 기술원에서 근무하시는 김경훈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교잘할이 아니라 통잘할로 왔습니다. SK텔레콤 기술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통잘할 통신공학 박사 김경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통잘할이시고 네. 교잘할이시고 두 분의 오늘 또 케미가 기대가 되는데요. 네, 오늘 주제는 화면에서 보셨듯이 차량 간 대화인데요. 교알못의 기본 실력 향상을 위해서 말해줘 yes or no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갑니다. V2X는 차량 통신 기술이다. 뭐 오늘 주제가 차량 간 통신 기술이기도 하니까 하는 얘기가 아닐까 싶어요. yes 가겠습니다. 네, 최 박사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 예스입니다. 네, yes군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다양한 미래 교통 기술 중에 V2X라고 부르는 기술은 Vehicle to 미지수 X를 이용해서 즉 Everything으로 연결시키는 차량 통신 기술을 말합니다. V2X는 차량과 차량, 그리고 차량과 신호등과 같은 교통 인프라, 그리고 차량과 네트워크 등과 같이 다양한 교통 엔티티들과 연결돼서 특정한 메시지들을 주고받는 통신 기술을 의미합니다. 사실 이러한 기술을 이용해서 양방향 통신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CITS라고도 합니다. 기존에는 단방향 소통이었던 지능형 교통체계라고 부르는 ITS, 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인데요. 여기에 상호 연계를 의미하는 Cooperative라는 표현을 써서 CITS라고 부르고요. 이를 통해서 좀 더 예방적이고 회피적인 교통안전 정보들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다양하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차량 간, 차량과 교통, 신호등. 네. 그런 것들이. 근데 사실 아직까지는 잘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네. 조금 더 계속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는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Yes or no. 두 번째, 차량 간 통신 방식으로 웨이브와 CV2X라는 기술이 있다. 네, 모르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와서 그냥 yes 가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예스 맞습니다. 맞았습니다. 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네, CV2와 웨이브는요, 그 통신 프로토콜을 의미하는데요. 네.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V2X는 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이 기지국과 통신을 하듯이 셀룰러 기반으로 이루어진 통신 프로토콜을 CV2X라고 하고요. 네. 웨이브는 여러분들이 집이나 공공장소에서 와이파이와 같이 근거리 기반으로 통신을 한 것을 이용해서 만든 것이 웨이브 통신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씩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yes or no 세 번째 문제 드리겠습니다. V2X 기술을 통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 이거 정말 저는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yes 가겠습니다. 정답은요? 네, 정답은 예스입니다. 네. 좋아요. 네, 설명해 주세요. 네, V2X 기술의 목적은 도로에서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향상, 그리고 교통 흐름의 개선, 그리고 운전자의 편의 향상 등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V2X 기술의 핵심 기능 중 하나는 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향상인데요. 네. 다양한 센서나 다른 차량에서 검지한 위험한 상황들이 서로 다른 차량에 빠르게 전파돼서 여러 가지 사고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만약에 이렇게 차들이 가고 있는데 앞에 있는 차가 사고를 감지했어요. 그러면은 뒤쪽에 있는 차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건가요? 정확히 이해하셨네요. 맞아요? 그게 바로 V2X 기술입니다. 그렇군요. 네. 약간 처음에 설명해 주셨는데 대체 어떻게 되는 거지 했는데 조금 이해가 됩니다. 계속해서 저희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잘할 교알못.
네, 오늘 교잘할 교알못은 V2X 차량 간 통신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Yes or No로 기본기 준비를 했고요. 차량 간 통신 기술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양한 용어를 제가 배우고 있어요. 좀 전에 알게 된 CITS, 양방향 지능형 교통체계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네, CITS의 서비스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김 박사님이 소개해 주시죠. 네. CITS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도로 위의 차량, 보행자, 도로 인프라 등의 도로 구성 요소들이 서로 통신을 통해서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고 이를 바탕으로 운전자와 보행자 등의 그 안전과 교통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국내 CITS 서비스는 차량, 보행자를 포함한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높이는 서비스, 그리고 도시 교통의 흐름 향상을 위한 서비스, 네. 그리고 자율주행의 안전을 향상시키는 서비스 등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국내 CITS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서도 국내와 비슷한 CITS 시범 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고요. CITS 서비스의 우선순위에 따라서 데이 1, 데이 2 등으로 구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다양한 서비스가 지금 연구가 되고 있고 또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차량 간 통신 기술 V2X 잘 활용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최윤영 박사님,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좀 전에 교통 흐름 그리고 안전, 운전자 편의 주요 세 가지 기능으로 저희가 압축해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에 먼저 소통 측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나 MC님께서도 내비게이션 사용하시나요? 없으면 안 되죠. 당연히 딱 차 타자마자 바로 핸드폰 내비 시작합니다. 네.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 목적은 가장 빠른 길로 가기 그럼요. 위해서시죠? 네네. 네, 맞습니다. 이 가장 빠르고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안내받기 위해서 모두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데요. 이 모든 개인은 각자 가장 빠른 길로 가고 싶어 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면 뭐 차가 전혀 없다고 치면 고속도로가 이제 가장 빠른 길이 돼서 다들 고속도로로 가게 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차량이 몰리게 되면 이제 혼잡이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행 시간이 점점 길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에는 쳐다보지 않았던 국도가 더 빨라지는 현상이 생기는데요. 맞아요. 네. 도착 시간이 계속 늘어나죠.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또 가끔가다 국도로 가라고 안내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또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기존 도로 이용자들도 이분들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또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 소통 측면에서 정보를 빨리 공유하는 것의 효과는 이런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교통 상황을 주고받으면서 교통 안전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V2X 효과로 교통 안전에도 조금 도움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요? 네. 기본적으로 전방에 사고가 발생을 하거나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후행 차량에게 그것을 알려줌으로써 2차 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도로 위의 노면 상태가 불량한다든지 급정거가 발생한다든지 도로 위의 작업 구간 등이 감지가 되면 후행 차량에게 알려줌으로써 후행 차량들이 조금 더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내 앞에 있는 차량에 갑자기 딱 피했는데 알고 보니 뭔가 도로 위에 뭐가 올라가 있다던가 큰 물체가 있어서 저도 깜짝 놀라서 확 피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알려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네, 정말 좋은 서비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통신 기술을 이렇게 운전하시는 분들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은데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한나 씨는 운전하시다가 신호에 걸리면 그 남는 시간 동안 뭔가 하시나요, 혹시? 빨간불일 때 사실 계속 이렇게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하는데 뭐 가끔 친구랑 통화도 하고요. 뭐 대본을 못 봤을 때 대본 보기도 하고 그렇긴 해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네, 그런 자투리 시간을 활용하고 싶으신 욕구들은 네.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 이게 1분 남았는지 2분 남았는지 좀 애매해서 맞아요. 뭔가 할 때 되게 곤란하신 적이 네. 있으셨죠? 그래서 신호 시간이 몇 초 남아 있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도 있습니다. 오, 그거 네. 좋은데요? 물론 또 이제 운전에 집중하셔야 되지만 네. 시간을 알고 있으면 좀 정확하게 다른 일도 보고 다시 운전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도움이 되는 이런 편의 서비스들도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차량과 통신 기술은 이제 발달할수록 이제 편리해지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김경훈 박사님은 어떤 연구를 주로 하시나요? 저희 같은 경우는 V2X의 서비스 관점에서 조금 더 연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도로 위에 뭐 보행자, 운전자 등에서 만들어지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가지고 어떤 유의미한 정보를 만들 수 있을까? 후행 차량들에게 어떻게 오알람 없이 적시에 그들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러한 연구를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알람이 뭔가요? 예를 들어 이제 사고가 발생한 지점으로부터 후행 차량들에게는 그 사고가 유의미한 정보가 될 수 있지만 네. 그 사고보다 앞선 차량들에게는 효용이 별로 없겠죠. 그렇죠. 그리고 반대 차선에 있는 차량들도 별로 효용이 없겠죠. 네. 이와 같이 해당 이벤트에 대해서 그 이벤트들을 가지고 운전에 조금 더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사용자들에게만 정보를 전달해주는 네. 그런 연구를 조금 더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좀 궁금해진 게 있는데, 뭐 통신 전문가시니까 통신 회사에 계시는데, 최은영 박사님 교통 전문가시잖아요. 어떻게 하다가 통신 회사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 어떻게 하다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네. 사실 저도 여기서 근무하는 게 몇 년 전에는 정말 생각도 못했던 일이거든요. 네. 근데 교통공학을 전공하면서 최근에 이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AI 기술이 나오면서 이 두 기술을 좀 접목해 보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머신러닝, 딥러닝이라고 불리는 그런 기술들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파다 보니까 네. 이런 분야에서도 중요한 건 교통공학의 그런 그 도메인 지식을 요 기계한테 잘 풀어서 전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분야를 좀 재미있게 공부했더니 마침 또 SK텔레콤에서 이런 자리가 있어서 지원해서 오게 됐고요. 데이터가 가진 양이 상당히 퀄리티가 좋고 풍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게 일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 이렇게 4차 산업혁명이나 이제 모빌리티가 굉장히 핫해지면서 우리 많은 또 교통공학 후배들이 또 이런 사기업 모빌리티에 많이 진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 AI 기술에 교통공학 그 도메인 지식을 잘 접목시키는 관점에서 준비하신다면 앞으로 많은 후배분들이 모빌리티에 진출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후배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또 구독, 좋아요. 네,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오늘 차량 간 통신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구독자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저는 사실 조금 생소한 분야라서 걱정이 됐는데 두 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차량 간 통신 기술은 정말 우리한테 유용하고 편리한 기술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오늘 두 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